이번 그 증권대학 과정을 통해서 제가 종목도 이렇게 발굴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투자를 해보려고 그러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참여를 하시면 아주 좋을 것 같고요. 내용을 한번 들어가 봅시다. 이번이 그 새로운 투자법을 제가 창시를 해봤는데 이걸 왜 창시를 해봤냐면 기하급수 시대의 성장 시대에 지금 돌입한 거 아니냐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왔잖아요. 산업 변화의 속도가 굉장히 빨라. 그리고 파괴적 혁신이 일상화되고 고속 성장 기업이 막 출현하고 있죠. 그래서 기하급수적 성장 기업이 등장했는데 예를 들면 우버 같은 거는 만들어진 지 우버, 에어비앤비 같은 게 만들어진 지 10년도 안 됐어요. 10년도 안 됐는데 또 조그마한 회사로서 몇 명이 창업했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역사가 100년이 넘는 미국 최고의 자동차 회사를 자동차 빌려주는 회사가 10년도 안 됐는데 개인이 창업했는데 돈 500만 원까지 창업했는데 이게 시총이 더 커져 버렸어. 훨씬 더. 그리고 에어비앤비도 뭐 집 빌려주는 회사인데 이것도 역사가 100년이나 가까이 된 힐튼 같은 세계 최대의 호텔보다도 호텔 체인보다도 훨씬 더 시가총액이 비싸졌단 말이에요. 이게 왜 그리 가치가 많아졌을까? 애플 같은 것도 역사가 그렇게 오래 안 됐죠. 근데 지인은 100년이 넘었어요. 에디슨이 창업했고. 매출과 이익도 어마어마해. 그런데 지금 압도적으로 애플이 돈도 많이 벌고 세계 1등 기업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기하급수적 성장 기업이 돼 있다는 거예요. 기하급수적 성장 기업이 시세가 크게 난다는 거죠. 그래서 그동안에 보면 우리나라에도 슈퍼게임이나 돈 많이 번 사람들이 대부분 다 보면 가치 투자를 했어요. 이 가치 투자의 함정은 저평가된 우량주를 2, 3년 장기 보였는데도 손실이 자꾸 발생하는 거야. 돈도 안 벌리고 주가도 안 올라가고. 그 워렌 버핏도 3년 연속 손실을 보거나 지수가 20%라는데 거꾸로 20% 이상 손실 보기도 많이 했단 말이에요. 이 가치 투자의 함정이다 이거죠. 가치 투자의 함정을 하면 가치 종목이 반영이 안 되는 어떤 구간 3년, 4년, 5년 이런 구간에는 죽을 쓸 수가 있다. 죽을 쓸 수가. 지금 우리나라 슈퍼개미들이 전부 다 죽을 쓰고 있어요. 뭐 저거 뭐 1억 갖고 뭐 500억 벌었던 손명환 씨, 뭐 김봉수 교수, 뭐 주식농부 박영옥 씨, 뭐 할 거 없이 몽땅 다 지금 죽을 쓰고 있어. 한 3년 동안. 그거 왜 그럴까? 가치 투자를 했고 가치에 비해서 굉장히 저평가되고 돈도 잘 벌고 실적도 좋고 뭐 자산가치 높고 이런 걸 사놨는데 안 올라가 이게 죽으라고. 그래서 이게 뭐냐? 이 가치 투자의 함정이다 말이죠. 이 성장의 컨셉을 정확하게 못 반영시키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워렌 버핏이 또 드디어 이번에 이제 실수를 고백했어요. 워렌 버핏도 실적이 별로 안 좋아. 그래서 구글과 아마존 같은 성장주 투자 못한 것은 자기의 실수다. 그런데 아마존 같은 거는 600배 이상 올라갔는데 자기가 투자를 제일 많이 한 월마트 같은 건 2배밖에 안 올랐어. 십몇 년간 2배 올랐는데 아마존은 600배 올랐어요. 그러니까 자기 투자 방법도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이번에 고백을 드디어 했다고요. 그래서 양극화 장세. 그리고 또 양극화 장세가 심하잖아. 한 업종 내에서도 어떤 건 올라가고 어떤 건 안 올라가. 증권주도 보면 키움증권 잘 올라가는데 삼성증권 같은 좋은 증권주 같은 거는 죽을 써요. SK증권도 그룹인데 그건 더 찌그러져 버려요. 이건 왜 그럴까? 삼성이나 SK라는 이름이 주가를 이렇게 반영을 안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수익 가치보다도 미래의 성장 가치가 더 큰 시대가 드디어 온 것 같단 말이죠. 세상이. 그래서 월마트는 2배 오를 동안에 아마존은 600배 올랐고요. SK텔레콤은 얼마나 우량주입니까? 그죠? SK텔레콤은 아주 초우량주인데 카페24는 실적도 별로 안 좋아. 그런데 이 카페24가 플랫폼 기업이라는 것만 때문에 온라인 유통의 플랫폼 기업이라는 것 때문에 실적도 별로 안 좋은데 이거는 계속 올라가는데 SK텔레콤은 실적도 엄청나게 좋은데 5세대 통신시대에 맞이해서 좋다고 그러는데도 죽을 수 버리죠. 최저가가 되고. 최근 10년 동안 올랐어 이거. 왜 그럴까? 유한양행과 신라젠도 유한양행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또 연구개발에 제일 많이 투자하고 신약개발 많이 투자하는데 연구개발에도 그렇게 많이 투자도 안 하는 신라젠이 적자가 740억 나는 게 시가총액이 이거보다 신라젠이 3배나 더 크다. 왜 그럴까?
이 유한양의 역사도 100년 됐는데 이거 역사도 뭐 10몇 년밖에 안 되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는 성장 가치를 분석하는 방법을 이제는 연구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양구 장사에 오니까 가는 놈만 가고, 근데 가는 놈만 가는 것도 그냥 지멋대로 가는 게 아니고 동기 감흥의 법칙과 축과 공진화 현상으로 간다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연구를 많이 해본 거예요. 왜 양극화가 벌어지고 가는 놈만 자꾸 갈까? 가는 놈은 무슨 특징이 있을까? 그걸 해보니까 동기 감흥의 법칙과 축과 공진화 현상으로 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현상을 분석을 해서 동일 속성을 갖고 있는 종목을 발굴하는 것이 필수적이 되겠다 하는 얘기예요. 네, 즐기는 행복한 투자가 성공한다 이거죠. 성공한 투자가 행복한 것이 아니고 행복한 투자가 성공한다 하는 얘기고, 즐기는 투자자 되려면 안전성, 수익성, 황금성을 확보해야 되고, 위험을 관리해야 되고 기회를 포착하고, 이 두 가지가 필요하죠. 위험을 우리가 관리하고 기회를 포착해야 돼요. 그런데 위험을 관리 안 하고 기회 포착에만 몰입하다 보면 치명타를 입는 거죠. 그리고 그 근저에는 무엇보다도 기본적으로 자산관리법이 원칙이 서 있어야 된다. 이 자산관리법이 잘못되면 종목을 일시적으로 좋은 종목 하나 골라가고 돈을 대박을 터뜨렸다가 다음에 박살나가고 다 깨져버려요. 먹은 걸 지킬 수가 없어. 그러니까 자산관리법을 어떻게 해야 될까?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원칙을 잘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식의 법칙이 뭔가에 대해서, 기본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많이 해놓을 필요가 있어요. 주식은요, 주식이 기본이 뭐고 본질이 뭔가를 우리가 생각을 안 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 저도 굉장히 미흡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30몇 년을 공부했는데도 미흡해. 지금 최근 와서 가만히 이제 머릿속에 든 것이, 주식이라 하면 확률의 게임이다. 결국은. 워렌 버핏. 워렌 버핏 보면 손절매하거나 자기가 주식이 안 돼서 손해를 많이 보고 팔아버린 기업도 꽤 여러 개 있거든요. 주식은 결국은 확률의 게임인 거야. 이 확률의 게임이라는 인식을 못하게 되면, 절대 법칙을 찾으려고 그러면 거꾸로 투자가 안 되는 거예요. 주식이 확률의 게임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먼저 알고 투자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감정관리와 마음관리가 필요하죠. 여러분들이 내면의 평화, 확고한 주관과 담대한 용기와 평정심 같은 내면의 평화와 욕심, 공포, 의심, 낙관, 이 심리를 극복 못하면 아무리 자기가 뭐 투자 기법을 많이 공부를 해도 안 돼. 그래서 왜 대부분의 투자는 실패할까? 기본이 자산관리 원칙이 안 되기 때문에. 자산관리 기본 원칙은 좋은 주식을 싸게 안 사고 좋은 주식을 싸게 사야 돼요. 그죠? 그리고 쌀 때 사서 비쌀 때 팔고는 돈을 빼야 돼. 근데 돈을 안 빼고 계속 매매를 하면 결국 망가져요. 그리고 더 치명적인 것은 비쌀 때 사고 쌀 때 팔아버리면 치명적이 되죠. 거꾸로 되버릴 때. 그리고 욕심을 부리고 결정될 때까지 안 기다려. 연중연유 막노동하는 사람이 되게 많아요. 매일 시세를 보면서 매일 매매를 하는 사람. 그럼 연중연유 막노동을 하잖아. 그러면 막노동꾼이 재벌된 사람 봤어요? 막노동꾼이. 막노동꾼은 죽었다 깨나도 재벌이 될 수가 없어. 푼돈을 잘라먹기 때문에. 재벌이 된 사람은 뚝심 있게 한 가지 사업을 꾸준히 밀고 나가거나 아니면 결정적인 기회를 포착해서 한번 성공하거나 이런 사람이고, 군자금 비축을 하는 사람이 있어. 전쟁이 막 벌어지고 막 새로운 전쟁이 막 벌어지고 최고의 기회가 막 오는데 그때 돈이 하나도 없어. 다 물려갖고. 그래, 군자금을 어떻게 비축할 것인가? 여러분들 전쟁을 하는데 총알이나 탄약을 하나도 비축 안 하고 총알을 5 뿌리면서 쏴버리는 사람. 그러면 전쟁에서 무조건 지는 거야. 군자금을 잔뜩 비축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비축의 법칙이나 비축의 비율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럼 왜 비축해야 되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잘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자, 이번에 특히 제가 충격을 먹은 것이 이겁니다. 샤오미의 레이준 회장이라는 사람이 8년 만에 80조를 벌어버렸어. 와, 대단한 거 아니에요? 인류 역사상 최고로 빨리 제일 많이 벌었어요. 이게. 워렌 버핏이 지금 한 80조 돼요. 그런데 워렌 버핏은 무려 63년을 투자해서 80조를 벌었어. 그런데 얘는 8년 만에 8분의 1 시간 내에 80조를 벌어버렸어.
여기에는 뭔가 비밀이 있지 않겠어요? 성공의 원리가 있지 않겠어요? 운만 좋았을까요? 그래서 제가 충격을 먹고 이 샤오미의 레이준 회장의 철학에 대해서 굉장히 생각을 많이 했어요. 책도 다 뒤져보고 철학이 뭔가 이 사람이. 자기는 자기의 성공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있나. 이런 것들을 공부를 많이 해보고 이게 주식 투자에 도입하려면 어떻게 될까. 그리고 또 우리 주식 투자자의 꿈이 뭐예요? 이렇게 짧은 시간 내에 갑부되는 거. 그러는 거 아니에요? 짧은 시간 내에 갑부되는 거. 한 10년 만에 갑부되는 거. 이런 걸 원하시잖아.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런 걸 최고로 원하죠. 그래서 그런 방법이 뭐 있을까 하면서 생각을 철학적인 관점에서 많이 해봤는데 이 사람이 딱 사업을 시작한 것이요. 이 성공의 출발이 2007년도에 애플의 스티브 잡스가 아이폰을 딱 출시했어요. 요걸 딱 보고 모바일 시대 개막에 태풍이 온다고 판단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편승하기로 작정하고 자기가 다니던 회사를 때려치우고 창업을 한 거예요. 그리고 온라인 입소문 전략의 혁신적 마케팅으로 성공했어요. 방법론은. 비용을 많이 투입 안 했어. 이 사람이 만일에 여기 아이폰을 출시한 걸 보고 자기도 스마트폰을 하나 만들어야 되다 생각하고 공장을 크게 짓고 뭐 돈을 잔뜩 은행에서 빌리고 뭐 이런 식으로 사업했다면 망했겠죠. 돈도 너무 많이 들었을 거고 경쟁에서도 졌을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돈이 없기 때문에 아이폰, 자기가 만든 이 스마트폰도 그냥 외주를 줘서 하청업체에다 외주를 줘서 이런 걸 좀 만들어 달라고 얘기하는데 디자인만 지가 딱 짜는 거야. 머릿속에서. 이렇게 하면 굉장히 편하겠다. 이런 걸 딱 짜서 이걸 하고 그 다음에 광고비가 없으니까 신문 광고나 텔레비 광고를 일체 안 했어요. 광고를 일체 안 했어. 이 스마트폰은 광고비가 어마어마하게 듭니다. 많이 팔아먹게 되기 때문에. 대리점도 엄청나게 팔아야 되잖아. 그리고 대리점 같은 거 하려면 돈이 엄청나게 들어가죠. 광고비도 엄청나게 들어가죠. 이 사람은 광고비도 하나도 대리점도 한 푼도 안 썼어. 뭐냐. 전부 온라인으로만 팔고 입소문으로만 팔았어요. 그럼 입소문에서도 뭐 전략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고객을 팬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고객들 자기 샤오미라는 제품을 그리고 샤오미의 컨셉을 어떻게 했냐면 아이폰 수준만큼 기능이 다양하고 좋은 것을 이거의 가격의 5분의 1 가격으로 팔면 되지 않겠냐. 뭐야. 5분의 1 가격으로. 중국은 특히 돈이 없는 사람이 많으니까 팔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또 5분의 1 가격으로 팔리니까 투자비가 적어야 돼. 온라인으로 팔고 입소문으로 팔고 자기의 팬들을 SNS나 이런 걸 통해서 결성시켜갖고 팬들이 소문을 내주고 그 다음에 이제 그곳에 이슈를 만들기 위해서 뭐 오늘은 팔면은 지금 이 가격에서 10% DC에서 오늘 저녁까지 10,000대를 판다. 이런 식으로 딱 홍보를 딱 하면 지금 5분의 1 가격으로 싼 데다가 다시 10%를 더 할인해 주는데 오늘 저녁까지 24시간이면 판다. 그러니까 밀물듯이 막 접선이 돼갖고 저끼리 팬들끼리 막 사가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또 10,000대가 확 팔리니까 또 그게 소문이 나잖아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팬을 만들고 그다음에 고객들이 불편한 점 이런 것들을 매일매일 접수받았어요. 매일매일. 그러니까 바로 다음 날 또 바꾸는 거야. 계속 바꾸는 거야. 매일 바꿔주는 거야. 다음에 제품 오늘 나오는 제품부터 벌써 바꿔. 조금 문제가 있는 것은 조금 더 좋게. 이렇게 해서 계속 바꿔주니까 이 팬들이 완전히 열광 팬들이 돼버리죠. 샤오미 광팬들이 돼버리죠. 그래갖고 광고 하나도 안 하는데 무지하게 팔려버렸어. 그리고 초대박이 터져버렸어. 그 초고속 거부 축성의 비밀이 뭘까? 이랬을 때 이 사람이 딱 한마디로 정했습니다. 자기가 어떻게 8년 만에 중국 최고의 갑부가 됐어요. 중국 최고의 갑부가 된 비밀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뭘까? 이랬을 때 이 말이야. 태풍의 길목에 서면 돼지도 넓혀. 시대의 변화의 중심에 서서 혁신을 하면 최고의 부자가 될 수 있다. 이걸 주식시장에 도입하면 뭘까요? 주식시장에 도입하면 대세의 큰 변화가 있을 때만 변화의 흐름을 초기에 타면 대박이 터진다. 이 소리죠. 그런 것만 계속 갈아타면 엄청난 부자가 될 수 있다. 이 소리 아니에요. 태풍이 오는 길목을 지키면 대박 수익을 낼 수 있다. 태풍이 지나가버린 길목을 지키면 뭐 어떻게 될까요? 파산해버리죠. 장기 보유를 안 해도 큰 수익을 낼 수 있다. 이거야. 그래서 워렌 버핏과 고래와 긴주를 능가하는 투자자가 되려면 이 태풍의 생성 단계에서 징후를 읽어내야 돼.
근데 이 태풍은 매년 불어요. 매년. 얼마나 큰 태풍이냐, 어느 정도 태풍이냐의 차이가 있지 매년 태풍이 불어. 그런데 이 바람을 타야 되는데, 결국 대박이 되려면, 빨리 돈을 벌려면, 여러분 갑부가 되려면 태풍을 길목에 서서 초기에 갈아타야 되는데, 올라타야 되는데, 그걸 초기에 올라타려면 태풍의 생성 단계를 추적해야 돼요. 태풍이 저 멀리서 아직 닥치지 않았을 때 저 멀리서 태풍이 딱 일어난 단계에서 징후를 읽어내야 돼요. 그리고 길목을 딱 지키고 있어야 돼요. 아직 대북 관련주도 벌써 한 단계는 늦어졌죠. 그죠? 태풍이 어느 정도 왔어요. 그런데 아직은 이제 큰 태풍이 아직 더 있죠. 그죠? 더 있기 때문에 먹을 떡이 있지만 사실 이번 같은 경우도 제가 다시 딱 점검해 보니까 정말 바닥에서 다 살 수 있었는 거야. 그거는 바닥에 살려면 태풍의 생성 단계를 찾아내야 돼요. 그래서 레이종 회장처럼 태풍의 길목에 있어서 손님이 있는데 태풍 생성이 없으면 열을 안 날리면 돼. 결국 크게 쉽게 빨리 돈 벌려면 태풍을 타야 돼요. 태풍이 안 불면 안 타야 돼. 그럼 주식을 안 해야 돼. 그러면 선발주, 그런데 태풍은 매년 분다니까. 매년 불어. 선발주를 확인하여 후속 선도적으로 대박기를 찾는 안전한 확실한 투자가 될 수 있는데, 시장과 세력 변화의 기회를 성견지명으로 알아채고 준비된 상태에서 여유있게 길목 지키기, 적기 타이밍 투자를 하면 되는데요. 그러면 이게 레이존 회장이 깨달은 빠르게 부를 축소하는 현존하는 최고의 투자법인데, 시장 변화의 기회를 선점하는 궁극의 투자법이고, 가치 투자의 최고의 단점인 적기 매매 타이밍을 포착할 수 있는 개념이고, 이 저평가 가치 투자의 한계는 너무 오랫동안 장기 투자로 기회비 비용이 발생하고 기하급수 성장 기업의 대박기회를 상실하고, 그 다음에 급등 주도주가 출현했을 때 상대적 기회 포착 실패로 심리적 고통이 있죠. 그죠? 질통을 하고. 저도 이걸 최근에 희미하게 정리하고 있다가 레이준 회장이 최근에 중국 최고의 부자가 됐다는 발표를 딱 보고 다시 한 번 더 체크해보고 나서 핵심의 본질을 정확히 깨달았어요. 그리고 제가 지난 한 40년 동안 우리나라 증권시장에 시세가 크게 났던 주도주가 출현하기까지의 과정을 전부 다 세밀하게 분석했어. 세밀하게 분석해서 어떤 시점으로부터 어떻게 형성이 되면서 주가가 움직였는가를 전부 다 정밀 분석을 해보니까 그 원리가 쉽게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극음극양의 원리로 움직이더라고요. 음이 극으로 바뀌면 양으로 반드시 전환되고 양이 극으로 바뀌면 반드시 음으로 전환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시장별, 업종별 궁즉통입니다. 궁극통이 아니고 궁하면은 통하고 통하면은 변한다. 그리고 변하면은 성한다. 이 원리더라는 거예요. 주역이. 이 주역의 원리하고 딱 봐야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레이준 회장도 결국 주역의 원리에 결국은 자기가 깨달은 거예요. 주역의 원리를. 알게 모르게 사업의 관점에서. 즉 궁했을 때 통하고 통하면 변하고 변하면은 성한다. 변하면은 크게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극단적 변수에서 징후가 나타나고 단서가 나타나고 근거가 나타나서 스모킹 건으로 변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예시를 내보면은 IMF 사태가 터졌죠. 97년도 말에. 금융기관이 전부 다 도산해버렸어요. 여러분도 잘 아시죠? 뭐 동아은행 이런 은행들이 다 망해버렸어. 증권에서도 반이 망해버렸어요. 은행이 망할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어 우리가. 그런데 은행이 망해버렸어. 이게 뭡니까? 음극이야. 음극. 음이 극단적인 상황에 도달한 거야. 그러면 궁즉통, 통이 나와요. 통하는 게 나와. 이걸 금융기관이 다, 은행이 다 망해버렸는데 이걸 가만 놔둘 수가 없는 거야. 뭔가 그걸 살려내야 돼. 그러니까 금융기관을 청산하고 통폐합을 해요. 이게 변극이야. 변극. 그럼 통즉 변하는 거예요. 이 상황이 나왔기 때문에 이걸 살리려고 뭔가를 만들어내는 거야. 이걸 만드니까 양극이 나와요. 다시. 변즉성이야. 정부가 금융기관을 적극 지원해요. 살리려고. 그러면서 성이 일어나요. 큰 시세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증권주가 그 당시에 20배에서 6개월 만에 20배에서 80배로 올라버렸어요. 그런데 큰 시세가 나는 모든 것이 다 이 원리로 움직이더라고요. 모든 것이 다. 이번에 여러분들 저것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남북 경협지도 작년
10월 말에 무슨 일이 일어났나요?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을 선제 타격하겠다고 그랬어요. 그 전쟁론이 딱 발생했어요. 그게 뭐예요? 극이야.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난대. 전쟁이 일어나. 그러니까 뭐가 나타납니까? 변극이 발생해요. 전쟁이 난다니까 김정은이가 우선 살아야 되겠다 생각해요. 김정은이부터 변해. 왜? 아니면 죽으니까 지가. 그러고 바로 핵무기 완성을 선언을 하고 올해 1월 달에 신년사에서 핵병진 노선을 빼고 경제 노선으로 딱 전환해요. 신년사에. 그게 뭐예요? 변극이야. 죽게 전쟁이 터지려고 그러니까 변극이 발생하는 거야. 그래도 주가가 올라갑니까? 별로 안 올라가. 그러면은 여기에서 양극, 변적성이 나와요. 양극이. 그게 뭐냐? 첫 번째가 바로 평창올림픽의 특사를 파견하는 거예요. 북한이. 그리고 남한이 다시 북한에다 특사를 파견해서 뭔가 전쟁의 돌파구를 만들어내려고 하는 좋은 쪽으로 가고자 하는 양극이 발생하죠. 그러면서 시세가 출발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제가 해보니까 40년간의 모든 대시세가 이걸 다 거쳤더라고. 이걸. 그럼 우리가 주식을 바닥에서 살 수 있다는 것은 뭐예요? 극에서부터 준비가 돼야 돼. 극에서부터. 나쁜 것에 극한에 갔을 때부터 준비가 돼야 돼. 거기서부터 종목을 고르고 거기서부터 세력의 진입 여부를 판단하고 거래량이 붙는가 안 붙는가를 체크하고 주가의 수준과 가치를 판별하고 앞으로의 흐름을 예측하고 앞으로의 시나리오를 그리고 주가의 목표치를 감안하고 이렇게 해서 종목을 추출해내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극에서 우리는 이제 양극에서 하려니까 좀 늦어. 늘 시가 좀 나 있고 이미 좋은 것들의 변수들이 나타났을 때 출발하니까. 근데 극에서부터. 자, 여러분들 이 사람도 한번 봅시다. 샤오미의 레이준 회장도 왜 대박이 터졌을까? 이 사람이 창업한 연도가 언제예요? 2008년이야. 2008년이 언제죠? IMF는 아니고 금융위기가 터졌을 때야. 그러니까 경제가 아주 박살이 났을 때야. 중국도 전 세계 경제가. 이 박살이 난 상태에서 돈을 벌 방법이 없는 거야. 돈을 벌 방법이. 경제가 다 망가지고 중국도 처참하게 망가졌어요. 그 상태에서 기업들도 굉장히 어려워. 굉장히 어려운 기업이 경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시대가 어떻게 바뀌느냐면 인터넷을 활용한 마케팅, 인터넷을 활용한 광고, 모바일 시스템으로 전환되기 시작하는 거야. 시대적인 대세가. 그러면서 애플의 스티브 잡스가 스마트폰을 딱 출시합니다. 그러면 애플의 스티브 잡스가 스마트폰을 내놓은 게 그냥 좋을 거다 싶어서 막 내는 게 아니고 시대적인 대변화의 핵심과 본질을 찍어서 그 시대에 맞는 놀라운 창조적인 기적 같은 상품을 내는 거예요. 그게 경제가 막 활성화되고 엄청 좋을 때 냈으면 히트를 안 쳐줄 수도 있어요. 거기에서 모든 기업들이 여기에 대해서 그러고 이제 나온 게 바로 우버와 에어비앤비도 그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딱 출발한 거야. 그러니까 전부 다 돼요. 어려우니까 공유경제, 돈을 아끼는 거, 경비가 안 드는 거. 이런 대세적인 흐름과 본질이 나오는 거예요. 철학이. 그럼 여기에서 깔려있는 것은 뭐냐면 시대정신이 깔려있어요. 시대정신. 시대정신을 추적해서 본질을 깨쳐야 돼. 그러면 그 흐름을 타면 되죠. 태풍의 흐름을. 그래서 한국 정치 역사상 모든 주도주의 태풍 길목 지키기를 심층적으로 연구를 해봤어. 그래서 태풍의 탄생 과정부터 태풍의 탄생 원리, 어떻게 탄생하고 확산되고 소멸되고, 종목은 어떻게 체크되고, 그다음에 그 타이밍은 어떻게 선정되고, 그래서 돈 사냥을 하려고 그러면 돈이 별로 돈을 못 벌어. 오고 있는 태풍이 만들어낼 미래가치 변화를 사냥해요. 그리고 여기서 좋은 점은 우리가 음극에서부터 종목을 개발하고 주도주의 태풍의 본질을 공부할 수 있다는 게 바로 결정적이에요.
우리는 보면은 모든 뉴스가 좋은 뉴스가 잔뜩 나오고 나서 늘 공부를 하고 하다 보니까 늘 늦고 늘 비싸게 사야 되고 늘 리스크에 초래됩니다. 리스크가 자꾸 다가옵니다. 그 여러분들이 이 방법을 배운다면 자신이 생기지 않겠어요? 그래서 가치를 다 평가한다면. 그래서 이번에 증권대학은 다음 주 이제 5월 24일 목요일 저녁 7시부터 하고 또 토요반은 토요일 오후 2시부터 2시간씩 이렇게 개강하는데요. 쭉 내려가 봐요. 쭉 내려가 봐요. 그래서 이번에 차별점은 이제 이론적이고 일반적인 내용은 축소하고 실전 종목 중심으로 이렇게 하고 이 태풍의 본질을 초기 단계부터 이렇게 알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마 앞으로 이 방법을 정말 쓰기만 한다면 레이존 회장처럼 정말 대세의 흐름과 시대의 흐름을 초기 단계에 파악하고 투자할 수 있는 결정적인 능력이 탄생되지 않을까. 그 다음에 제가 이번에 분석한 것이 1970년대 말부터 지금까지 우리나라 증권시장 한 40년 역사를 통해서 큰 시세가 났던 모든 것들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그런 시세가 났는가. 그 바닥에 완전히 초기 국면에서 어떤 뉴스가 나왔고 어떤 탄생 과정을 거쳐서 어떻게 시세가 나고 어떻게 종말이 왔는지를 전부 다 분석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 분석하는 내용을 여러분들이 수시로 계속 공부를 해 들어가면 그와 유사한 형태의 흐름이 계속 나타난다고 봐야 돼, 앞으로. 그래서 아마 투자에 결정적인 도움이 될 거다 생각하고, 저도 앞으로 이제 지금까지 저도 이제 가치 투자 중심으로 절대적으로 저평가되는 종목 중심으로 투자를 했는데 이걸로 완전히 바꿨습니다. 태풍의 음극이 발생한 시점부터 준비를 해서 태풍의 길목을 지켜서 큰 수익을 내자. 핵심은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하니까 이번에 투자를 하시면 아마 큰 도움이 될 거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같이 동참해서 이런 공부를 같이 해봤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또 이제 지금 이제 종목들도 6월 10일 이제 대통령 선거가 있으니까 요 다음 주말 정도의 투자를 이제 슬슬 시작하면 딱 맞지 않을까,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자, 긴 시간 동안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